안녕하세요, 캔반장입니다. 제 바이크가 부캐너 125라는 125cc 바이크인데 후지산에서 모토 캠핑을 하고 싶어서 일본까지 바이크를 가지고 결국에는 후지산을 이틀 동안 보면서 기분 좋게 모토 캠핑을 할 수 있었습니다. 125cc로 후지산에서 모토 캠핑을 하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가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일본으로 바이크를 선적해서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펜스타 크루즈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왕복 비용은 총 87만원입니다. 각종 수수료, 보험, 세금들을 다 포함한 가격이에요. 두 번째로 부간 회리가 있는데 부간 회리는 54만원입니다. 이게 왜 차이가 있냐 하면은 펜스타 크루즈는 부산에서 출발해서 바로 오사카로 가고, 부간 회리는 부산에서 시모노세키로 가기 때문에 거리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시모노세키로 가서 시모노세키에서 약 5시간 정도 주변 관광지 라이딩을 하고, 시모노세키 주변에 있는 한큐 페리라는 배가 있어요. 한큐 페리라는 배를 타고 오사카까지 갔습니다. 물론 복귀할 때도 오사카에서 한큐 페리를 타고 시모노세키 쪽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런 이동하는 총 백값만 생각을 하면은 차이는 부간 회리가 10만원 정도 더 쌉니다. 근데 여기서 장단점이 있죠. 나는 시모노세키 주변 관광 안 할 거야 이러면은 펜스타 크루즈를 타고 한 번에 오사카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부간 회리의 장점은 약 6시간 정도 시모노세키 주변 관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간 관광지는 이런 긴 다리가 있는 관광지였는데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 이런 푸른 빛깔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귀하기 하루 전날 여기 모토노미스 이나리 신사를 가보고 싶었는데 마지막 날에 비가 내려서 여기는 아쉽게도 가지 못하고 계속 건물 안에만 있었습니다. 여기를 못 간 게 좀 많이 아쉽네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일차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일차 먼저 신분증과 2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원동기 면허가 아닌 2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 돼요. 본인 명의의 125cc 바이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배기량은 124.2, 124.7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이륜차 차량 등록증에 배기량이 125cc라고 적혀 있으면 일본으로 갈 수 있습니다. 부간 회리랑 펜스타 크루즈는 125cc까지 선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차량 등록증에 125cc가 아니면은 배에 실을 수 없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충족을 했죠. 사진관에 가서 여권 사진을 만듭니다. 여권 사진을 들고 어디로 가냐? 가장 가까운 시청에 가서 여권 만드는 곳이 있어요. 여권 만드는 곳에 가서 번호표를 뽑고 신분증을 보여주고 여권 사진을 제출을 합니다. 여권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유효기간이 10년짜리 여권을 만들었고 비용은 53,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자, 여기서 여권 신청까지 했죠? 여권을 신청하고 약 일주일 뒤에 오라고 해요. 그 해당 여권 만드는 곳에 오라고 정해진 날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주일 뒤에 오라고 했어요. 여권 신청했죠? 자, 부간 회리의 이륜차 선적 예약은 온라인 예약이 불가합니다. 최소 일주일 전 입국 및 출국 날짜를 정해서 이메일 및 전화로 접수를 해야 되는데 이때 본인의 여권 번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권 번호는 아직 안 나왔다고 하고 그냥 여권 번호 없이 미리 예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권 번호가 있으면 가장 확실하게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약하는 거는 일단 자리를 선정하기 위해 예약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여권 번호가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이메일이나 전화로 접수를 한 후에 약 1주에서 2주 뒤 이륜차 선적 및 입국 확정 날짜가 연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실시간으로 자리가 있다 없다 부간 회리에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먼저 접수를 하고 1주나 2주 뒤에 자리가 있다 없다 알려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권 신청을 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뒤에 가서 시청에 가서 여권을 수령을 합니다. 그리고 시청 안에 차량 등록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가서 이륜차 등록증, 신분증, 여권을 제출을 하고
영문으로 된 이륜차 등록증을 출력을 요청합니다. 원본이죠. 영문으로 된 거. 반드시 이 영문 등록증에는 영문과 숫자로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본인 주소를 적는 그 칸이 있는데 본인 주민등록증상 거주지 영문 주소로 적어야 되는데 이 영문 주소는 네이버에 영문 주소라고 검색하면은 본인의 영문 주소를 검색해서 나오게 됩니다. 세부 주소까지는 안 나오고 어디 동, 어디 읍 여기까지 나오니까 거기에 맞게 본인의 세부 주소까지 넣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 가서 뭐 다 받았죠. 이륜차 영문 등록증까지 다 받았죠. 경찰서 민원실로 갑니다. 왜냐하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배부받기 위해서. 근데 본인 운전면허증이 국제운전면허증이라고 하면은 굳이 경찰서에 가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국내에서 배부받은 영문으로 된 국제운전면허증도 있지만 혹시나 해서 민원실에 가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을 했습니다. 자, 일부 국가에서는 이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뭐 베트남이나 태국은 인정을 안 해준다고 이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요. 여권을 가지고 경찰서 민원실에 갑니다. 여권과 2종 소형 면허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권 사진 2장을 제출을 하고 약 8,500원의 비용이 청구되면서 각 나라 언어로 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8일이 지났죠. 부관회리에서 뭐 메시지로든 전화로든 연락이 올 겁니다. 입국 출국 날짜가 다행히 내가 신청한 날짜에 자리가 있으면 그 날짜 그대로 가는 거고 혹시나 나보다 해당 날짜에 먼저 예약한 사람이 있어서 날짜를 변경해야 되는 변수가 생깁니다. 저는 그 한국에서 출국하는 날짜에 자리가 꽉 차 있어서 남은 자리가 있냐 확인했더니 약 2일 전에, 그러니까 출국하기 이틀 전 날짜에 자리가 있다고 해서 그 날짜로 날짜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이 이틀이 더 늘어난 거죠. 일본에 체류할 수 있는 뭐 불가피하게 뭐 이틀 더 있었는데 이틀을 더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청한 날짜에 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입국 출국한 날짜가 확정이 되면은 여권 사본 한부, 이륜차 사용 신고 필증 사본 한부, 이륜차 등록 증서 영문 표기 사본 한부, 일시 수출입 차량 수속을 위한 기초 정보 요청지. 이거는 부관회리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그 파일을 다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국제운전면허증 사본 한부, 출입국 수속을 위한 필요서류 제공 동의서, 이것도 부관회리 홈페이지에 있어요. 한부를 부관회리로 팩스나 아니면 PC로 스캔을 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출국 3일 전까지 보내주셔야 부관회리에서 이거를 정상적으로 접수를 해줍니다. 그 다음 이제 부산으로 갔어요. 출국 전에 반드시 꼭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출국을 못합니다. 여권 원본 사본 한부, 국제운전면허증 원본 사본 한부, 이륜차 사용 신고 필증 원본 사본 두부, 이륜차 등록 증서 영문 표기 원본 사본 두부, 국가 식별 기호 ROK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스티커 이렇게 필요하게 됩니다. 이걸 꼭 반드시 가지고 오셔야 출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부관회리 뭐 주의사항에 보면 선적 금지 품목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5cm가 넘는 도검류 이런 게 선적이 안 되더라고요. 그 리스트는 부관회리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반드시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추가 준비물이 있습니다. 뭐 이것까지 포함된 건데 추가 준비물 설명드릴게요. ROK 스티커, 국제 번호판, 뭐 바이크 타다 보면은 비가 내릴 때가 있죠. 여권이 젖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지퍼백, 현금, 엔화, 원화. 뭐 대도시에는 일본도 카드가 되는데 작은 상점이나 시골 마을 같은 경우에는 카드가 안 되고 현금만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엔화를 환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동전 지갑, 뭐 100엔, 500엔 이렇게 일본은 우리가 지폐로 쓰는 걸 동전으로 또 쓰기 때문에 동전 지갑 진짜 필요합니다. 동전 지갑 필요해요. 자, 그리고 비자 카드, 로밍 및 그 와이파이가 되는 도시락이라고 있는데 그걸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직장에서도 연락이 오기 때문에 로밍만 했는데 데이터를 너무 금방 쓰더라고요. 심심해서 영상도 보고 뭐 사진도 업로드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 금액으로 로밍도 하고 도시락도 같이 준비해서 뭐 본인이 뭐 회사를 다니거나 뭐 중요한 전화가 많을 경우에는 로밍이랑 와이파이가 되는 도시락이랑 같이 준비해서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A4 사이즈 서류 보관 케이스.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뭐 비를 맞을 때 이 서류를 비로부터 보호하는 이 기능도 있지만 뭐 호텔을 들어갈 때나 입국 출국을 할 때 서류를
굉장히 많이 줍니다. 한 6장, 7장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각종 영수증, 증명 서류들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거를 케이스 없이 가지고 가게 되면은 막 이리 접고 저리 접고 또 비를 맞고 이렇게 돼서 훼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A4 사이즈 서류를 보관할 수 있는 케이스나 아니면 얇은 뭐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종류를 준비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0V를 110V로 전환해주는 젠더, 대용량 보조 배터리. 이게 왜 필요하냐게 되면은 저는 일본어를 전혀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번역기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의사소통을 했는데 휴대폰이 꺼져버리거나 망가져버리면 진짜 일본에서 고아됩니다. 고아. 뭐 내비게이션도 사용해야 되고 휴대폰으로 뭐 번역도 해야 되니까 반드시 대용량 보조 배터리를 준비를 하셔서 휴대폰이 꺼지는 일이 없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하루라도 확실히 숙박하는 숙소 주소 및 전화번호를 어디 메모장이나 휴대폰에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국 심사 시 이걸 적는 란이 있고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루라도 숙박하는 숙소 및 주소를 알고 계셔야 되고 예약을 미리 해 놓으셔야 됩니다. 하루라도. 그리고 부간회를 타기 때문에 뭐 기타 이동하면서 또 배를 한 번 더 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배멀미약 5일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사용하는 앱은 구글 지도. 일본 현지에 가면 내비게이션이 활성화가 됩니다. 단순히 지역만 검색할 수 있던 구글 지도가 일본 현지에 가면 내비게이션으로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저는 125cc니까 고속도로가 이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해당 옵션에 검색 옵션에 유료 도로 제외, 고속도로 제외 설정을 하시고 라이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가끔 125cc가 출입이 안 되는 그런 도로도 있는데 저는 어떻게 길을 잘못 들어서 그 도로를 다 탔습니다. 경고판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뭐 50cc, 뭐 125cc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근데 그 문구 보면 cc별로 차등을 둬서 도로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구글 지도, 구글 내비게이션에는 cc별로 검색하는 옵션이 없어서 125cc 미만 도로를 어떻게 타서 목적지까지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구간이. 그런 구간이랑 도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약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지역이 뭐 와이파이가 안 되거나 뭐 인터넷이 안 터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이동하는 경로의 오프라인 지도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팝하고 이게 제가 번역기로 썼던 앱인데 이 구글 번역기보다 이 팝하고 번역기가 뭐 실시간으로 뭐 사진을 찍어서 번역하는 거나 뭐 이런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팝하고 번역기를 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 이제 캠핑장을 예약을 해야 되겠죠. 이 후모토파라 캠핑장은 일본의 고아웃 행사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캠핑장입니다. 그래서 주말은 예약이 항상 꽉 차 있어요. 주말 예약 풀리자마자 시작하면은 주말 예약은 거의 꽉 차기 때문에 평일에 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구글로 접속해서 이 홈페이지 접속해서 한글 번역으로 사용을 하고 회원 가입 후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 주말, 공휴일은 예약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일본의 공휴일이랑 저희 공휴일이랑 틀리니까 반드시 본인이 가는 날짜에 일본 달력을 봐서 공휴일이 아닌 날짜에 예약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인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뭐 체크인 시간은 저는 지키지 않고 그냥 갔거든요. 뭐 체크인 시간 상관없이 캠핑장에 들어왔습니다. 체크아웃 시간은 10시고 이 후모토파라 캠핑장에는 샤워 시설이 없습니다. 매점에서 불에 타는 쓰레기 봉투를 판매를 하고 나머지 병이나 캔 종류는 분리수거장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후모토파라 캠핑장 가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보면은 이 크롬으로 접속하게 되면은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인터넷 예약이라고 있죠. 자, 인터넷 예약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2로 되어 있지만 번역기를 돌리면은 번역기를 쓸 수 있는데 아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녹색 버튼 클릭.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이게 지금 번역 안 돼 있죠. 자, 여기 번역을 하겠습니다. 한국어로 번역 이렇게 하면 한국어로 번역이 되죠. 이렇게 저희가 볼 거는 이 캠프 당일치기가 아닌 이 두 번째 캠프 숙박입니다. 이게 동그라미랑 세모가 되어 있는 게 예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 클릭을 해도 예약이 안 되죠. 예약은 이쪽으로부터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본인 이메일, 저는 이미 회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로그인을 할게요. 회원 가입도 한글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쉽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을 하셔서 회원 가입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로그인 하겠습니다. 로그인. 자, 로그인 했죠? 보면 이렇게 예약할 수가 있어요. 날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약할 수 있는 빈 날짜 클릭.
보면은 뭐 한 명이냐 두 명이냐 할 건데 저는 한 명이니까 한 명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개인정보가 나오죠. 자, 이건 개인정보가 나오니까 이 등록 정보는 안 보이게 하고 뭐 여기 필수에 적는 내용 알려드릴게요. 자, 도착 시간, 체크인 시간이죠. 08시 30분부터 17시까지 체크인 시간입니다. 17시가 넘으면 차량 운행이 안 됩니다. 후모토파라 캠핑장은 뭐 해당 시간 체크인 시간 선택을 하고 그다음 인원수, 성인, 학생 뭐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차량 종류는 뭐 저는 오토바이니까 오토바이 선택하고 차량 번호 이렇게 적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예약 내용 쭉쭉쭉쭉쭉 보이고 이 다음을 하면은 예약 확정이 돼서 예약 확정을 누르라는 메일을 받게 됩니다. 메일에 들어가서 해당 링크를 누르게 되면은 예약 확정이 되겠습니다. 후모토파라 캠핑 예약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날짜가 임박해서 취소를 하게 되면은 약간의 위약금 수수료가 발생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수수료 청구하는 방식이 뭔지 모르겠어요. 한국처럼 이렇게 미리 선결제하는 게 아니라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 두 번째, 후지산을 볼 수 있는 호수가 있는 코암 캠핑장입니다. 후모토파라는 넓은 들판이 있죠. 근데 코암 캠핑장은 넓은 호수에서 후지산을 보면서 캠핑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구글로 접속해서 한글 번역으로 사용하고 회원 가입 후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 주말, 공휴일은 예약이 꽉 차 있거나 좋은 자리를 잡기 어렵기 때문에 평일로 예약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체크인 시간을 여기는 정확하게 잘 지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체크인 시간을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좀 특이한 게 체크아웃 시간을 정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체크아웃 시간 확실한 거는 10시랑 그 다음 14시인가? 17시인가 뭐 이런데 체크아웃 시간을 늦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홈페이지 접속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는 코암 캠핑장은 후모토파라 캠핑장과 틀리게 1인 샤워장이 있습니다. 따뜻한 물 잘 나오고요. 시설도 깨끗합니다. 2분의 100엔으로 이용이 가능한데 200엔이면은 충분히 깔끔하게 씻을 수가 있습니다. 샤워기 호스를 트는 순간 시간이 가기 때문에 샤워기 호스를 켜고 끄고 탄력적으로 하게 되면은 100엔으로도 충분히 샤워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쓰레기 봉투를 총 3개를 판매를 하더라고요. 뭐 불에 타는 쓰레기, 캔류, 병류 이렇게 쓰레기 봉투를 각각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불에 타는 쓰레기 봉투만 구매를 하고 나머지는 다 챙겨서 나왔습니다. 예약하는 방법 볼게요. 자, 여기가 코암 캠핑장 홈페이지입니다. 저는 지금 번역이 된 상태죠. 자, 이렇게 넓게 후지산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예약을 해보겠습니다. 캠핑장 클릭. 자, 쭉쭉 내려서 캠핑 데이 캠핑 예약은 이쪽. 자, 코암 캠핑장 숙박 예약 들어갑니다. 클릭. 자, 이렇게 캠프장 뭐 숙박 예약 들어갔죠. 자, 시간을 체크해 주세요. 뭐 체크인 시간이 지나 참석했을 때는 환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크인 시간을 진짜 여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체크인 시간을 진짜 잘 정해 주셔야 돼요. 네. 관리동 주차장이 한개가 있기 때문에 체크인 시간 전에 대기 장소가 없으므로 체크인 시간 전에 입장을 삼가해 주십시오. 뭐 예약 한 건에 대해서 텐트, 뭐 타프, 뭐 차량 뭐 이렇게 다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예약을 할 때 이 해당 리스트들을 꼭 정확하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주의사항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네, 다음. 자, 여기 빈 날짜가 있죠. 보면은 토요일은 다 예약이 꽉 찼어. 그러니까 여기는 평일이 좋습니다. 평일. 자, 저는 평일로 이렇게 체크인 시간 이게 비어있는 날짜가 있죠. 이거 잘 선택하셔야 돼요. 체크인 시간 여기 보면은 여긴 여기밖에 없네. 금요일은. 그래서 체크인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코암 캠핑장은 체크인 시간 정해놓고 뭐 체크아웃 날짜 정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여기 보면 체크 날짜가 NAN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일본어로 해보겠습니다. 일본어로. 한글 번역 안 하고 일본어로 하게 되면은 한글 번역 안 한 걸로 접속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캠프장. 자, 여기 있다. 일본어. 자, 일본어로 됐죠. 자, 다시 할게요. 자, 체크인 날짜 정하고 체크아웃 날짜 뭐 정하고 정했어요. 자, 여기 대인, 한 명, 뭐 소인, 소아, 뭐 이런 거겠죠. 없으니까 안 적고. 자, 텐트를 이게 아마 텐트일 것 같은데 텐트를 몇 동 칠 거냐, 뭐 타프를 몇 동 칠 거냐. 전 한 동, 타프도 하나. 차량이 뭐냐? 뭐 오토바이. 여기는 오토바이 번호를 적으면 돼요. 오토바이 번호 적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날짜가 이렇게 돼 있죠. 체크인, 뭐 체크아웃 날짜.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됩니다.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본어로 먼저 체크아웃 날짜를 정하고 한글로 변환을 하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오류가 떴죠. 한글로 번역
예약을 한 상태에서 체크아웃 날짜를 하시면 안 됩니다. 1호로 한 다음에 1호로 체크아웃 날짜를 정하고 그 다음에 한국어로 번역을 해야 이렇게 정상적으로 날짜가 정해집니다. 자, 보면은 뭐 차량 오토바이, 뭐 차량 번호 적고 대표자 성명 영문으로 적고 본인 이메일 주소로 이게 한 다음에 회신이 오면은 회신이 온 걸 링크를 클릭하면은 예약 날짜가 확정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예약 쉽죠? 그냥 이대로 그대로 하시면은 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닫고 여기까지 후지산을 볼 수 있는 후모토파라 코암 캠핑장 예약 방법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모지항에서 오사카로 가야 되잖아요. 자, 오사카로 가는 한큐 페리라는 이 배를 예약을 해야 되는데 홈페이지는 여기 있습니다. 홈페이지 한큐 페리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행히 이 홈페이지는 한국어로 따로 번역을 할 필요 없이 한국어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예약을 하시고 뭐 주의사항이 있는데 꼼꼼히 읽어보신 다음에 예약 폼으로 가시게 합니다. 대표자 명 영문 적고 휴대폰 번호 뭐 메일 주소 적고 아마 여기 휴대폰 적는 것 같아요. 휴대전화 적고 메일 주소 적고 휴대폰 뭐 다 적으시면 돼요. 기문 연락처 뭐 적고 국적 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예약 신규 예약 순서일 날짜 정하고 이즈미오스 신모지에서 이즈미오스 적고 출발 날짜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쭉 적으신 다음에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 8일 전에. 온라인 예약은 8일 전에 예약이 가능합니다. 8일이 근데 안 된다. 뭐 일주일, 뭐 5일 이렇다. 그러면 전화로 걸어서 예약을 해야 되는데 전화로는 일본어밖에 예약을 받지 않습니다. 한국어나 영어로 예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영어나 일본어를 아예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온라인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을 하면은 예약번호를 알려주고 출항 시간은 17시 30분인데 16시에 수속을 하기 때문에 16시 이전에 해당 항구에 도착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디데이입니다. 부산항 여객 터미널에 도착을 해서 15시에 이륜차 수속을 시작을 하고 필수 서류 확인 및 서류 제출을 합니다. 모든 짐 및 휴대품은 엑스레이 검사를 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이게 제일 귀찮아요. 배 안에는 목욕탕이 있으니까 차량 선적을 하게 되면은 슬리퍼, 수건, 치약, 칫솔, 뭐 갈아입을 속옷들을 준비를 해서 배에 승선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주차를 하고 해당 호실로 승선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에 입국을 했어요. 입국 심사를 합니다. 뭐 각종 보험 가입 및 수수료를 지불을 하는데 현금으로 지불을 합니다. 엔화로. 그리고 남는 시간 동안 주변 관광지 및 일본 도로 감각 익히기를 합니다. 일본 신호등이랑 각종 팁은 일본 신호등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시면은 더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시모노세키 항에서 신모지항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고속도로처럼 터널이 있어요. 게이트가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고속도로로 가는 줄 알고 딱 멈춰 섰는데 아닙니다. 오토바이 들어갈 수 있고요. 50cc 미만은 못 들어간다고 경고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 50cc 글자를 못 보고 오토바이 그림에 뭐 X자 표시가 되어 있어서 안 갔는데 125cc는 갈 수가 있고 통행료는 약 100엔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 가능하고 비자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자, 신모지 항에서 이즈미우스 항, 오사카로 가는 항으로 이동을 해서 배 안에서 식사가 가능하고 목욕탕도 있습니다. 부관회의랑 마찬가지로 슬리퍼, 수건, 치약, 칫솔, 갈아입을 속옷을 준비를 하면은 목욕을 편하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오사카로 이동을 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육로로 이렇게 가지 않고 여기 후지산 보이는 육로로 이렇게 가지 않고 육로로 가면 더 기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항구가 있죠. 도바항. 저는 오사카 있는 이 항구에서 육로로 가지 않고 해상로로 여기 이 짧은 구간 해상로로 갔습니다. 여기는 이세완 페리라는 배인데 18시 이전까지 1시간 단위로 운항을 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세만 페리에서 이세만 페리 영업소 라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배로 타서 약 1시간 정도 걸려요. 이동을 하고 365 아웃도어 베이스라는 호스텔에서 약 25,000원의 돈을 주고 도미토리실에서 숙박을 했습니다. 샤워 가능하고 세탁 가능하고 주변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여기가 굉장히 깔끔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1박을 하고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이동하고 하면은 저녁이 될 거예요. 해가 질 건데 여기에서 하룻밤을 묵고 후모토파라나 코암 캠핑장에 야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국에서 일본 후지산을 볼 수 있는 캠핑장으로 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이후의 일정은 본인 입맛에 맞게 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다음 영상은 제가 개인적으로 갔던 경로를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궁금한 사항을 댓글로 적어주시면은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가는데 기름을 채워야 되잖아요. 자, 주유소를 가면은 이 말 하시면 됩니다. 레귤라 만땅 944이. 휘발유가 하이옥탄이랑 레귤라가 있더라고요. 레귤라는 빨간색인데 빨간색 휘발유면은 레귤라 만땅 944이 이렇게 하시면은 기름을 채워주고요. 그리고 저는 오토바이에 태극기를 달았기 때문에 저 사람 외국인인 줄 알고 알아서 이렇게 잘 설명해주고 잘 응대해 주셨습니다. 직원분께서 셀프 주유소라도. 이상 캔반장의 125cc로 일본 후지산 모통 캠핑 하는 설명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